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전인구 작가님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기기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주린이를 위한 필독 도서. 전인구 작가님이랑은 친분이 있는데 유튜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작했는데 우리 전인구 작가님은 구독자 30만 명. 그래서 주식 분석 방법, 재무제표 보는 법, 차트 보는 법, 투자 대가의 비법, 초보자가 따라할 수 있는 투자법, 그리고 이제 작가의 꿀팁, 주의해야 할 점까지 좀 세심하게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 권의 재테크 도서를 낸 작가님이시고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 1억을 연 복리 30%의 수익률에 30년간 투자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복리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1억을 30%씩 매년 불려서 30년 투자하면 약 2,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270억도 아니고 2,700억 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공부해서 잃지 않고 잘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주 투자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이 워낙에 두꺼워서 그냥 짧게 요약을 했어요. 왜냐면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보면은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우선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좋으면은 우선주 투자가 매력적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도 있대요. 처음에는 우선주인데 배당을 몇 년간 못 받을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걸린 주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선주에 투자하면 의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보통주가 비싸죠. 그죠? 해외 주식을 사는 법. 해외 주식은 환전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많이 하시죠? 근데 야간에는 할증이 붙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환전을 할 때는 야간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투자 꿀팁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산 다음에 주식을 더 살 생각이 없으면 어플을 삭제한대요. 어플을 자꾸 보면은 떨어지는 것도 막 보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좀 오르면 팔고 싶고 떨어지면 또 팔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어플을 삭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해요.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아마 주식 투자를 안 하시거나 이런 책들을 안 보신 분은 무슨 말이야 라고 할 거예요.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흘려서 들으시면 돼요. 자,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ROE 높은 순으로 조건을 검색하면 되고요. 네이버 증권에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3년, 5년간 ROE가 꾸준히 늘고 있는지 확인하래요. 그리고 자본이 늘어나는지 확인을 하고요. 매출과 이익이 느는지 확인을 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의심을 한번 해보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얼른 매수하래요. 상황과 관계없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ROE가 떨어지고 매출 이익 증가가 감소하면 그때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이 많죠.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투자의 근거로 꼭 보라고 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더라 뉴스를 믿지 말고 이런 걸 보자.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가 오를까요? 거래량만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속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합니다. 대량 거래가 나올 때는 꼭 뉴스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라고 해요. 주가가 급락을 할 때도 거래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 사례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21선, 61선을 뚫고 올라오는 지점이 대표적인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증시 조건 검색 골든 크로스라고 검색을 하면 오늘 골든 크로스를 기록한 주식 목록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차트 분석적인 것들이 되게 프로그램이 잘 돼 있네요.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보고 400%가 넘으면 투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600%가 넘는 기업은 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책을 쓰신 작가의 인사이트, 경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투자 성향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유동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요. 유동부채는 반대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해요. 유동 비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현금이 더 많다는 것이고, 유동 비율이 100% 아래라는 것은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현금보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금이 부족한 상태로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매출 감소와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지표들을 잘 보고 리스크를 이제 관리할 수 있겠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라는 것도 봐야 된대요. 아마 주식 안 하시는 분은 무슨 용어가 이렇게 많아라고 할 거예요. 그죠? 이 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거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증권, 종목 분석, 투자 지표, 성장성이라는 거 클릭을 하면 그래프로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게 나옵니다. 이미 다 계산이 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열심히 클릭만 하면 되겠네요. ROE가 높은 것이 좋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LG생활건강이 ROE가 좀 되게 높은 유일한 선택지가 된대요. 근데 적정 주가가 60만 원 정도인데 현 주가가 150만 원이 넘는 고평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전인구 작가님의 생각이죠. 자기는 너무 비싸다, 항상 아쉽다, 이 LG생활건강을 좀 싸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좋아하는 1등 주들은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비싼 것 같아요. 부도나기 전 기업들 4가지 특징. 가끔 주식 투자 잘못해서 쫄딱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부도 나기 전에 이런 패턴이 있구나. 종이 조각이 되는 기업을 알아야겠죠. 회사채를 발행을 해도 사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발행하는 것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이 기업에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식까지 져가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죠. 핵심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수준이라면 기업의 재무 상태는 보지도 않아도 된다. 여러분, 부동산이 있는데 은행에 더 돈을 안 빌려줘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은행에 돈을 안 빌려줘요. 신용이 엉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상증자까지 하는 기업이 있대요. 회사가 돈이 부족하니까 투자자를 더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동업자들이 이익이 점점 한 명씩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할 때 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근데 어이없게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도 그런 주식을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식을 끌어올린 다음에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된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쫄딱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려면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투자장을 계속 머물러 있어야겠죠. 하락장에서 꼭 체크하는 것이 연기금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등장해서 주식을 사주는 주체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덕분에 떨어질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버틴 경우가 많았죠. 우리가 낸 돈으로 떨어지는 주식을 산다고 말이 많지만 길게 보면 저가의 주식을 사고 있는 셈이니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면 수익도 많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연기금이 이런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기금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막 같이 사주면은 좋죠. 주식 막 오르죠. 사모펀드를 잘 보라고 해요.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은 구조조정, 비용 절감, 배당 증가, 주가 상승, 매각,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과정이지만 기업을 인수할 돈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죠. 구조 조정을 하니까 일단 이제 이익이 나가는 돈을 이제
줄이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은 보통 높은 확률로 주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이기에 우리는 이 펀드에 투자할 기회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오르라는 법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진 적도 낮았고 그 폭도 떨어진다고 해도 폭도 낮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른 기업이 많았고 그 폭도 컸다고 해요. 따라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전략은 꽤나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만 주가가 충분히 오르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1년 후에 이사를 가거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이런 자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르지 않거나 조정을 겪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책에는 업종별 1등주, 블루칩주, 그 다음에 업종별 2등주, 옐로우칩주 이렇게 어떤 쫙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초보자도 보기 되게 쉬운 책입니다. 외국 기업은요, 재무제표가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그 수치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업종이 있는 확실한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1등 기업에는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한 세금 제도가 변경됩니다. 국내 주식은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양도차익을 감면해주고 해외 주식과 채권, 파생 상품은 연간 250만 원을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좀 계산하게 되면 나 혼자서 주식을 몽땅 하기보다는 사람별로 나누면 좋아요. 가족들. 애기들도 조금씩 해서 해외 주식 이런 거 연간 250만 원 세금 안 내니까 아이들도 조금씩 사주면 괜찮겠죠. 세뱃돈으로. 자, 이 뒤에 우리 전인구 작가님이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스토리 역사를 되게 재밌게 엮어놨어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사료. 네, 동물 사료 얘기하는 거예요. 테마주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고, 전쟁이 터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고, 남북이 화합이 될 것 같으면 어떻고, 하여튼 이런 스토리를 많이 적어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보통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이제 돌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금지가 된대요. 병에 이제 옮을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장주들이 사료를 먹여야 하니까 사료의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반사이익이죠. 대표적인 사료주로는 우성사료, 한일사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른 테마주는 되게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염병은 매우 잦은 빈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최소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이슈가 발생하죠. 만약에 실적이 튼튼한 기업이라면 저렴할 때 사두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고기를 만약에 못 먹게 되면은 물고기라도 먹게 된대요. 그래서 수산주에도 주가가 나중에 오른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원한다 우리는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아,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국가에 외환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우리나라 IMF 겪었던 것처럼요. 그 나라의 환율이 2배가 되고 그 나라의 증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반토막이 나 있을 거래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꿔서 그 주식을 사게 되면 평소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환율이 2배가 올랐고 주식은 반토막이 됐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평소보다 4분의 1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은 환율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반토막 주식 매입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까지 생각했을 때 환차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투자가 이렇게 외환위기 때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웃을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계속 이제 하락 추세지만 미국이 이제 2022년 말까지 제로 금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근데 금리가 오르면 좋은 기업이 있대요. 돈을 빌려주는 기업은 웃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금융주가 금리 인상의 수혜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을 얘기합니다. 은행이 요즘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낮아졌죠. 근데 이제 언제 금리가 오를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주식 투자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